자, 우리 309페이지 이제 14번 문제부터가 용도 변경인데요. 용도 변경 문제가 가장 짜증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도 변경 허가냐, 용도 변경 신고냐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앞에 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봐야 될 표가 303페이지에 나와요. 여기 보면 용도 변경 나오죠? 그래서 우리 29개의 용도군이 있어요. 29개. 마지막 29번이 야영장 시설이에요. 야영장. 29개를 다시 9개로 다시 재분류해놨죠. 9개 시설군으로요. 그래서 이 시설군은 앞에 자만 따서라도 외워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앞에 자만 따서 외울 때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가 있잖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학원이에요.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른 것으로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밑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 용도 변경 신고가 돼요. 가장 쉬웠던 문제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른 거 바뀔 때는 용도 변경 신고 이거 찾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산 전문, 자, 산업 등 시설군에 보시면은 거기 우리 묘지 관련 시설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장례 시설 같은 것이 있어요. 장례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미 집회 시설군에서 문영교 요 세 가지가요 가장 많이 출발점으로 나와. 여기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해서. 그러면 문화미 집회시설군에는 극과 극이 있어요. 종교시설하고 위락시설이 있어. 그렇죠? 극과 극이죠. 그렇죠? 네, 극과 극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이 나오는데 여기는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 그 다음에 이종 근생중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옛날에 고시원인데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우리 5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2종 500제곱미터 미만인 2종 근생의 다중생활시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문용교 근주 그는 기타거든요. 근주 기로 외우죠. 기타로. 뭐 근주기 맨 마지막에 9번째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데 대표가 도축장이라든가 작물 재배사 같은 거예요. 절대로 동물원, 식물원이 아닙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이나 작물 재배사 가지고 다른 것으로 용도가 바뀔 때는 갈 때는 위에밖에 없어요. 다 용도 변경 허가가 돼.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타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하나가 있고 그 위가 주거 업무 시설군이 있는데 주거 업무 시설군은요 사람이 누워 자는 데가 나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 시설의 대표가 오피스텔이죠. 그 다음에 교정 군사 시설은 강제로 자고 오는 곳이야. 강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워 잘 때 밑에 요를 깔고 자거든. 밑에가 하나 깔려 있고 8번이 주거 업무 시설군이에요. 8번이 누워 자는 곳이다. 누워 자는 때는 요를 깔고 잔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하나 깔려 있고 그 다음 맨 밑에가 9번인데 깔려 있기 때문에 8번이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워 자는 곳에 가까운 데를 우리는 근린이라 그래. 근린.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군이 바로 그 위에 있는 7번에 있어요. 근린생활시설군. 그래서 1종 근생과 2종 근생이 있고 2종 근생 중에서 다중생활시설만 제외다. 예. 자, 그래서 문영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는 우리 그 의료시설이 있죠. 예,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앞에 자를 따서 외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요 순서는 역시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억을 몇 개를 해놓게 되면은 문제를 마치거든요. 기출 문제 나온 거와 연습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면서 하나씩 맞춰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 번씩 보야 되는 게 이게 홀수의 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14번 문제를 보시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14번. 자, 옳은 게 몇 번인가요? 2번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문영교 영업시설군에서 자기 위로 올라갔으니까 허가 받는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맞춰주면 너무나 좋은 거야.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절반 이상, 간단히 맞출 수 있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앞에 자 따서 외우고 몇 가지 체크해서 외우고 맞출 수 있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2번이 일단 정답이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지하는 건축물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일단 14번은 용도 변경에 대한 거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만 나와.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나온다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만약에 건축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 예외가 있지만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만 나온다. 3번 교육 및 복지시설군, 문영교, 전기통신시설군, 이거는 허가죠, 그렇죠? 예. 밑에 위로 올라가니까 신고가 아니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야. 자,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보면 아까 극과 극이 있었죠. 종교시설과 위락시설이 있어. 그래서 위락시설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예, 나이트클럽, 무도장을 운영하시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종교시설로 바꾸는 거야. 같은 시설군 안에서. 그래서 사이키 조명이 있던 곳에서 그걸 떼어내고 십자가를 갖다 놓는 거지. 이제 사이키 조명 대신에 십자가를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요. 허가나 신고 받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는 거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야.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3호가 위락시설이잖아요. 같은 호에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 위락시설 안에서 무도장을 무도학원으로 바꿨다. 같은 호에서 바뀔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조차도 하지 않는다.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야.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같은 호일 때는. 4번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답니다. 4번 틀려 있고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요.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밑에서 위로 바뀌든 위에서 아래로 바뀌든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요.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으로서 밑에 위로 바뀔 때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들어본 기억나죠? 예, 기억나야 됩니다. 그건. 예. 책에도 다 있고 밑줄 다 쳐놨어요. 여러분 나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 자, 옳은 거 찾기. 15번 몇 번이 옳은 겁니까? 1번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우리 아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고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 있었나요? 예? 산업 등 시설군이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산업 등 시설군에서 묘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장리 다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럴 때는 그 안에서 같은 시설군의 용도 변경이니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 관할 구청장한테. 예. 1번이 옳은 거네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맞춰보면 다 틀린 것으로 나오니까 하나씩 맞춰보시고요. 역시 16번 똑같은 문제거든요. 한 번씩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자, 일종 근생에 해당하는 시설은 어느 것인가? 슈퍼마켓, 그렇죠? 슈퍼마켓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그다음에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일반 음식점인데 지금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현재 바닥 면적계가 400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것이요. 규모가 작은 게 일종 근생으로 생긴 게 있다 그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표를 하나 보겠어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자, 그래서 485페이지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보세요. 485페이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나옵니다. 거기서 밑에 그 9번 480은 밑에 9번 금융업소 이게 마을 금고 같은 거예요.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 상담소, 그다음에 출판사 있죠. 이런 것들은 원래는 다 이종 근생이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바닥 면적계가 3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있어요. 조그만 거. 30제곱미터 미만일 때요. 요랬을 때는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면 원래요. 우리가 이종 근생이었던 것을 면적을 줄이고 일종 근생에 신설해 줬단 말이에요. 이 취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죠. 예? 종교 집회장 500제곱미터 미만만 이종 근생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하지 못하였던 거지만 이제 일종 근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 설치가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일종 근생 이런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일종 근생으로 면적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다. 이건 하나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에서 제일 작았던 사무실이요. 종강역 쪽에 있었어요. 종강역 쪽에. 종강역 뒤에 그 골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요. 가늘고 긴 공간이 하나 있어요. 가늘고 긴 공간이 있는데 절대 2명은 못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책상을 딱 놓고 중개사가 앉아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차례 줄을 서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개사가 나올 때는 이분이 살찔 때는 못 나와요. 옆으로 이렇게 책상 옆에 사람 무릎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나오는 거야. 그 중개사가 나올 때 나도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진짜 폭이 요만해요. 폭이 요만해 진짜 요만해. 요 책상 하나 반 정도 되는 있어요. 예. 그런 데 있어요. 거기는 이제는 2종 근생이 아니라 1종 근생이 되겠다는 거죠. 예. 다시 이제 문제로 오겠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싸늘해지지 이렇게 입이 얼어버리네. 요 온도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온도 좀요. 예. 학생들 다 얼겠다 이거 학생들. 예. 아이스맨이 되겠네. 아이스맨. 예. 자, 19번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는 거 하나 나왔다. 27회 때 나왔던 거. 내기하면 바보지 주스는 한 잔 마시지. 그러면은 사이 기둥하고 최하층 바닥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20번은요. 축조 신고. 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 이게 이제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인데요. 자, 이게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뜻이 뭐냐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공작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조권 같은 거는 공작물에 준용이 돼요. 내 집 옆에 누가 건물을 지으면은요, 내 건물에 그늘지잖아요. 내 집 옆에 누가 광고탑을 설치했어. 역시 그늘지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일조권 같은 거는 공작물에도 준용이 되는데, 그런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 바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공작물을 말해요. 그래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준용되는 공작물은 그 공작물을 축조할 때 신고를 해야 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이건 단순 암기사항인데
2m를 넘는은 초과라는 뜻이에요. 넘는 옹벽이나 담장, 이옹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두 개가 있어요. 사광. 5태가 있습니다. 5태. 5m를 넘는 태양열 발전 설비. 6기 장굴. 자기 머리 만지면서 꼴통. 그래서 6m를 넘는 기념탑. 박선생 송덕비. 장식탑.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 8고. 8m를 넘는 고가수죠. 옥상 물탱크. 8기. 요거 하나만 이하예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그 다음에 30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요.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시설, 사이로, 유시시설, 중량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7회 때 왜 시험에 나왔냐 그러면요. 요것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험에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가 27회 시험 보는 해 5m를 넘는 태양열 발전 설비가 새로 신설된 거야. 이건 예상 문제가 되거든요. 10여 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다 들어왔으니까 중요한 일이거든.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달달달 외웠는데 역시 이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다 외웠다고 판단된 5m를 넘는 태양열 발전 설비는 빼고 다른 걸 냈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기념탑은 6m 초과죠, 그렇죠? 5m 아니고 8m 넘는 8고 고가수죠. 8m니까 7m 안 되고 사광 3m 안 되고 이옹담 2m 넘는 거니까 3m 되네. 4번이 정답.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요. 25는 안 되죠? 30. 단순 암기사항인데 정작 개정된 것은 시험에 안 냈어요. 자, 이제 적중 예상 문제는 앞에 우리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도 있고요. 유사한 문제 있으니까 기출 문제와 조금 다른 것들만 몇 개 풀어보시면 돼요. 1번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이고, 그렇죠? 2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번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앞에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4번에 특별 건축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죠. 이 옳은 게 몇 번인가요? 2번 국토부 장관은 특별 건축구역에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지문이 뭐냐면 특별건축구역 해제 요건인데요. 이게 올해 예상 문제예요. 잠시 우리 책을 한번 기본사문 펴서 이쪽 파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 특별건축구역의 그 해제 요건 우리 책을 한번 펴서 보셔야 돼요. 해제 사유. 몇 페이지에 나오나? 자, 54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기본서 544페이지. 6번에 지정 해제라고 나오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4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특별건축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요 다른 데서는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특별건축구역만큼은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지정 신청 기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는 해제를 요청할 때는 해제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받은 경우 3번이 핵심이야. 지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거 5년 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년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허가 받고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자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거든요. 2년. 이거는 5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번에 지정 요건 등을 위반했지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나왔죠. 예. 이건 지정 해제 꼭 기억하시고 아까 한번 나왔던 게 7번이죠.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양 보신 김에 어디를 하나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자 거기 541페이지 넘겨서 자 540페이지에 지정 제외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요 네 개를 꼭 기억하셔야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적용 배제 구역, 특별 건축 구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죠. 이거는 못 외워요. 그런데 거기 용적률이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용적률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특별 건축 구역에 용적률까지 적용을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다 적용 배제 가능이에요.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313페이지 4번 문제 있죠? 예, 2번이 옳은 것이다. 그거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머지 지문 여러분 한 번씩 체크해 보실 텐데 1번의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당연히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죠. 그렇죠? 지정할 수 없답니다. 예.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지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은 3번 지문이 나옵니다. 3번 지문에 허가권자는 그랬죠? 예. 우리 허가권자가 주어로 나오면 안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나와야 돼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 지정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틀린 거예요.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은 어떤 거냐 그러면 특별 건축 구역에서요. 우리 특이한 형태의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영화 제5원소에 나오는 그런 특이한 건물 지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물을 갖다가 한번 지어보고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로 국토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때 건축 허가권자의 이제 의견을 들어 지정했는데요. 왜 이것을 모니터링 대상 건축 지정하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전화해 보는 거예요. 요거 건축주한테 건물 괜찮냐? 지금은 괜찮은데요. 좀 금이 가고 있어요. 또 이제 몇 달에 다시 전화했거든요. 괜찮냐 그랬더니 지금 금 가고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면서 쿵 소리가 나면서 전화 끊겨.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서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로 해서 이런 건물이 괜찮다 그랬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실험용이 실험용. 예. 그 다음에 4번은 자 특별 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내에 착공 이루어질 때는 해제할 수 있다. 예. 특별 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5번도 옳은 것으로 예. 없다죠, 없다. 예, 있다는 줄 알았네. 예. 줄이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데 없다는 틀렸죠. 예, 배제할 수 있답니다. 예. 줄 바뀌니까 없다 자가 안 보여. 예.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정을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보니. 옳은 것은 이제 한 개, 예, 한 개, 예, 2번. 예. 자, 우리 초고층 건축물 있죠? 요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주시고 거기 나오는 지문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층 이상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나머지 지문도 참고를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같은 거는요. 6번에 2번 지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이나 또는
개축하는 거. 개정돼서 개축도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증축하는 행위니까 이것도 역시 개축은 안 된다는 의미로 나면 틀렸지만 증축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니까 이것도 맞은 거예요. 예. 용어 한 번씩 체크를 하시고 뒤로 넘기셔가지고 예. 지금 7번 문제는 지하층에 대한 모든 거고요. 매년 용어 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하층하고 층수예요. 지하층하고 층수 산정의 두 개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그러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하층은 없는 층수예요. 1번 틀렸고 지하층의 바닥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번이 옳은 거잖아. 2번이 옳은 거. 3번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X. 지하층은 설치 의무가 없어요. 법적으로. 지하층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지하층 설치 여부는 건축주 자기의 마음이야. 예. 4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죠. 5번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평균 높이죠.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것도 한 번씩 풀어보시는데요. 거기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옳은 지문이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요. 예전에 우리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을요. 건축 면적에 산입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빙 돌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돌아 들어갈 때 이 경사로 요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경사로가 길어지면 건축 면적 손해 보잖아. 들어가자마자 쏙 들어가야 돼 이렇게. 예, 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사로 면적을 건축 면적에 포함 안 시킨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여러 번 돌아 들어가고 폭도 좀 넓힐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은 왜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경사로가 폭도 좁고 왜 그 경사가 급하냐고. 그래야지만 면적을 조금 해가지고 건축 면적 손해를 안 받거든. 그래서 이제는 건축 면적 할 때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완만하게 해서 좀 많이 돌아도 괜찮지, 그렇죠? 예. 그 이유가 2번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사로 면적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예. 지금 5번 지문이 함정이에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지표면부터 1m 이하라 그래서 높이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건축 면적과 관련되는 거예요.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은 계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건축물이요 대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인데 계단 같은 것을 건축 면적에 포함시키면은요 계단을 다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높이 1m 이하의 계단 같은 것은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9번 같은 것 한 번씩 또 풀어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 건축법상 건축 면적 산정 시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거. 자, 우리 바닥 면적은요 기와 침식에 사용하는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요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공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말하는 게 기와 침식이에요. 일상생활.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 옛날 대법원 판례 보면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공간. 그래요. 일어날 기, 기상, 누울 와, 잠잘 침, 먹을 식.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일상생활. 그러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다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요.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와 침식에 사용하지 못하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필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부분의 면적. 그래 우리 공동주택의 필로티,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일상생활 못하죠. 바닥 면적에서 제외. 층고가 2m인 다락은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돼요. 자,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 형태는 1.8m 이하까지 바닥 면적에서 제외니까 2m인 다락은 이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락이 1.5m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요 1.5m의 다락에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1.5m의 다락은. 그러니까 짐을 쌓아놓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일상생활은 못한다고 본 거죠. 경사진 지붕은 1.8m 이하는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봤고요. 어떠한 경우도 2m인 다락은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 충분히. 예. 이것은 바닥 면적 포함.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이나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일상생활을 못하죠. 바닥 면적에서 제외. 예. 가끔 어린이 놀이터에 누워 자는 사람이 있죠.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해야 돼요. 노대, 밖으로 돌출한 부분을 노대라 그래요. 노대 중에 하나가 발코니인데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서 1.5m 이내의 면적, 외벽에서 1.5m 이내의 면적, 이거는 바닥 면적의 제외죠. 그렇죠. 이 면적은 빼는 거니까. 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의 제외죠. 예. 그 다음 우리 11번은요, 이제 중요하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거. 지하층 면적 제외.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제외.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 제외.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제외.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빼고도 남는 것은 이것은 바닥 면적의 제외. 용적률하고 산정이 없어요. 3번은.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이제 그 12번에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예전 진짜 오래 전에요. 14회 시험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가 원래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두 개 이상 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상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1필지 그리고 또 1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축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여러분요 지적에 관해서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두 개 필지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그 다음에 또 지번 나왔죠. 뭐 축척, 도면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지반이 연속돼 있지 않거나 하나 더 있지. 소유주가 서로 다르거나 근데 그거만큼은 건축법에서 나오면 안 돼. 건축법은요. 두 개 필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합병이 안 되는 경우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은요. 아예 건물 못 짓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그거는 일단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것만큼 적용 안 돼. 그래서 이쪽이 소유자가 갑이면 이쪽도 소유자가 갑이 돼야 돼.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소유권 외에도요. 건축이 가능한 권리가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동일해야 돼. 여기가 지상권자가 을이면 이쪽도 지상권자가 을이 돼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러면 일단 걸쳐서 건축이 가능해. 근데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3개. 지번이 다르거나 축척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합병이 안 되니까 2개의 필지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14대 시험 문제. 그래서 2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에 걸쳐 건축할 때 하나의 대지로 봐요.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이 불가능하죠. 토지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는 안 돼. 같아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예.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를 건축할 때는요. 여러 필지에다가 학교를 나눠서 짓습니다. 본관 건물, 강당 건물 여러 필지 나눠도 하나의 건물을 2개 이상 필지에 걸쳐서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봐. 하나의 대지로 봐요. 도로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지표면은 몇 개 필지로 나눠져 있다 할지라도 지하는 하나의 대지로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주택법 규정에 의한 5번이 가장 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대지잖아요. 단지가. 근데 이걸 지적도를 띄워보잖아요. 수십 개 필지로 나눠져 있어. 수십 개 필지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게 바로 5번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할 때 그 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2번이죠? 예, 이게 핵심인 거야. 항상 소유자가 동일하고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제가 지금 강의하는가? 이걸 만약에 1월 달쯤 강의하잖아요. 다 쓰러져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것도 공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 부달 하나 설명을 하고 9월 달에 이 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문제. 그러면 더 이해가 되고 혹시나 남다 맞힐 수가 있어요.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건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 대수선 다 중복되는 문제고요. 18번에 우리 용도 변경 다 기출 문제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문제 하나 보세요. 아니 20번 문제 먼저 보세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있죠.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몇 가지만 체크해 놓으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20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자, 자동차 운전 학원. 학원이라도 자동차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학원이라도 춤 가르쳐주는 무도 학원은요 위락 시설입니다. 예, 우리 흔히 춤 선생이 있죠. 춤 선생. 예. 무도 학원. 예전에 춤 선생을 제일 먼저 봤던 게 텔레비에서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춤 선생이 나오는 거야. 서울, 부산, 대구 막 찍고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밤에 가끔 옛날 드라마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면 저는 저기가 위락시설인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다 의료시설이고요. 우리 병원자로 끝나면 의료시설인데 병원자로 끝나도 의료시설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그럼 우리 여러분 동물 미용실 들어봤죠? 동물 미용실의 소속은 이종근생이죠. 뭐 사람이 가는 미용실은요. 미용원은 일종근생이야. 자, 사람이 가는 데는 사람이 가는 미용실은 일종근생, 동물이 가는 데는 이종근생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안마원, 미용원, 한의원, 접골원 다 일종근생이고요.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 생활시설 고시원은요.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요. 숙박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을 주로 내시는 교수님이요. 동물원과 식물원을 내신 거예요.
동물원과 식물원은 절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니다. 그 계속 낸 거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께 최근에 다른 데서 문제를 내는데요. 수족관을 내시는 거예요. 수족관을. 수족관. 우리 서울에 수족관 있잖아요. 아쿠아리움. 거기 가면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죠. 왜 떼지어 다니는가? 집회시설이라서 물고기들이. 예, 집회 떼지는 거예요. 예, 수족관을 내시는 거예요. 수족관을. 그런데 그분하고 또 경쟁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산업 전시장을 내시는 거예요. 무남이 집회에서. 산업 전시장 어디 있나? 산업 코엑스, 킨텍스 이게 뭐야? 할 때가 아니라 그게 산업 전시장이야. 코엑스나 킨텍스를 지나갈 때 제 귀에는 소리가 들려요. 산업 전시장, 무남이 집회시설 들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엑스나 킨텍스 가면 사람들이 말이죠. 엄청 모여 있죠. 무남이 집회시설인 거예요. 무남 집회시설, 예, 산업전시장. 그래서 전에는 동물원, 식물원만 주로 냈다가 두 분의 교수님께서 수족관 내시는 분, 산업전시장을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곧 우리 시험에 등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미리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문제. 그다음 21번은요. 종래에 함정으로 주로 나오던 걸 넣어놓은 거예요. 뉴스호텔은 절대 숙박시설이 아니라 수연시설이고요. 석유 판매소 이런 것들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러면 우리 주유소 같은 거는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고 주유소는 절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극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무남이 집회시설인데요. 야외자가 붙으면 달라져. 관광 휴게시설이 돼요.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은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 무도학원, 위락시설,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 시설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문제의 형태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건축법에는. 지하 1층 주차장, 1층 필로티 구조로서 2분의 1을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는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예요. 2, 3, 4, 5층, 4개 층을 공동주택으로 사용한다. 바닥 면적은 150이고 세대수는 18세대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 하니까 연립아니면 다세대고 150 곱하기 4 그러면 600제곱미터는요.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연립, 이하까지는 다세대. 이거는 뭐예요? 다세대 주택이네. 3번. 예.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어디를 또 푸냐 그러면 그 뒤에 327페이지부터 풀 겁니다. 예.